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박용래의 월훈이라는 작품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이 그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 요거랑 이렇게 묶여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죠. 바로 두 작품 다 이미지를 아주 잘 사용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월훈이라는 작품은 모평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모평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시를 읽어보고 학생들이랑 같이 풀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월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달이 떠 있을 때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이 허연 태 같은 거를 월훈이라고 해요. 이 월훈. 이 마지막에 시를 끝날 때 이 월훈이라는 명사로 시상이 딱 종결이 되거든요. 자,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해요. 자, 공간적 배경 먼저 나오죠.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마을이에요.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고요. 지금 쭉 이 마을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강 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마을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을. 바로 이 마을은 이 외부와 단절된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겠죠? 외부와 단절된 아주 외진 곳이고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시골의 어떤 공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굉장히 향토적이고 또 뒤에 보면은 묘사된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신비롭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거든요. 향토적인 그리고 이런 신비로운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듯한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의 느낌입니다. 자,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 저 모래뚝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그제서야 보이는 마을이다라고 했어요. 허방다리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가 그 산 깊숙한 데서 짐승 같은 걸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잖아요. 이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함정을 위에다 뭐 집 같은 걸 깔아가지고 위장을 하잖아요. 바로 그 허방다리,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그러니까 이 마을이 굉장히 깊숙한 산 깊숙이 외부와 단절된 외진 곳에 있는 동떨어진 마을이다라는 그 공간적 배경에 대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굉장히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마을이에요. 자, 갱속 같은 마을이라고 있어요. 갱속. 갱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 광부들이 파는 곳이 그 갱이잖아요. 그죠? 그 갱 속처럼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잖아요. 그죠? 비유. 갱 속처럼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외진, 이 외부와 단절된 이 단절감, 요런 이미지들 계속 부여를 해주고 있죠? 자,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시간적 배경도 나온 거예요. 그죠? 시간적 배경은 밤이에요, 밤. 자, 시간적 배경 밤이고요.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식들을 보시면은 꼴깍 뭐예요?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바로 음성 상징어가 사용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시에서 음성 상징어가 꽤 사용이 돼가지고요. 선생님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꼴깍, 뭐 후루룩, 또 여기 뭐 펄펄.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쵸? 생동감 있는 그런 특징을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꼴깍 해가 졌어요. 노루꼬리 같은 해가 아주 짧은 해가 진 겁니다. 자, 이 쉼표도 사용을 했죠? 자, 쉼표를 사용해서 어떤 느낌을 줘요? 그쵸. 쉼표를 사용하면은 뭔가 이 운율감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시잖아요?
운율감도 드러낼 수가 있고요. 이 쉼표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뭔가 이 천천히 해가 지는 느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뭐 반복도 많이 사용됐죠. 그죠? 해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 운율도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시니까, 그죠? 반복. 자, 봉당에 불을 켜지요. 봉당이라는 거는 요런 시어들 좀 어려운 시어들 나오네요. 약간 좀 이런 거 향토적인 그런 시어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저 옛날 시골집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방과 이 건넌방 사이. 건넌방 사이에 요렇게 마루 같은 거를 놓잖아요. 그죠? 이 마루 같은 것을 놓는데 그 마루 놓을 자리에 그냥 마루가 없고 흙바닥인 곳을 봉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 그 흙바닥에 불을 켜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밤이란 얘기죠. 밤.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있으도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마을 속에서도 자, 외딴 집으로 요렇게 시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딴 집을 소개할 때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자, 표현 방식 뭐 체크해야 돼요? 비유 나왔죠. 자, 이 외딴집이요.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는데 콩깍지처럼 후미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작고, 그죠? 초라한 그런 외딴집의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콩깍지가 뭐예요? 콩 다 먹고 벗겨난 그 콩깍지처럼, 그죠? 작고 초라한 후미진 곳에 있는 외딴집이에요. 외딴집.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 하나 더 보면요. 콩깍지, 외딴집. 자, 반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반복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쇄라고 하죠. 연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콩깍지, 외딴집. 바로 반복과 연쇄를 통해서 그쵸. 이거 당연히 리듬감, 운율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죠? 바로 이 외딴집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이 외딴집에서도요, 이 불을 켰는데요. 이 창문이 모갓빛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문이 모갓빛처럼, 모가 아시죠? 노란 과을이잖아요. 이것도 뭐 비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모가의 빛처럼 굉장히 노란 그런 빛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갓빛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이 외딴집에 대한 신비로운 분위기? 모갓빛. 조금 노란색 중에서도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 아니에요? 좀 포근한? 뭐 따뜻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스도록이라는 거는 밤 늦도록 이런 뜻이야. 밤이 늦도록 창문이 모갓빛입니다. 창문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는 거죠. 자, 이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 자, 요 사람이 이 시의 주인공이네요. 바로 시적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화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화자 등장 안 했어요. 그죠? 시에서. 자, 선생님이 왼쪽에다 잠깐 정리를 좀 미리 해놨거든요. 자, 이 시는요.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 누가? 바로 이 화자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바로 외딴 마을. 이 마을에서도 후미진 외딴집. 그 외딴집에 살고 있는 이 노인. 자, 이 노인이 바로 시적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멀리에서부터, 원경에서부터, 그죠? 원경에서부터 근경으로. 마을
외딴 집 노인으로. 이 노인이 시적 대상이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적 대상 나왔고요. 바로 이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이에요. 노인. 긴 밤입니다. 자, 긴 밤. 요런 시어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계절감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밤이 길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겨울이라는 거죠. 여기서 못 찾았어도요. 밑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뭐 눈이 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눈발, 한방눈, 계절감, 겨울이에요. 겨울. 자, 벌써 시적 배경, 그죠? 시 공간적 배경 다 찾았고요. 그죠? 시적 대상 나왔어요. 자, 외딴 집에 노인이 있는데요. 자, 이 노인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에 설레임을 듣는 노인이에요. 자, 이 노인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외딴 집에 살고 있잖아요. 홀로 요런 부사어가 나오잖아요. 자, 이 노인은 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운. 그래서 홀로 잠이 깨서요. 출출한 나머지 지금 뭐를 하죠? 무도 깎고요. 고구마도 깎아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구체적인 행위는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 구체적인 행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적 대상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도 깎아보고 고구마도 깎아보는데 그래도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신압으로? 아이고. 신압으로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입니다. 써줄까요?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웃긴 얘기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시나브로라는 이 단어를 언제 접했냐면요. 그쵸.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이 시나브로라는 이게 우리 고유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담배 이름 중에 시나브로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딱 갔는데 담배 이름이 시나브로인 거예요. 뭐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뭐 저 담배를 피면 죽어간다는 건가? 뭐 이런 웃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조금씩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는데요. 자, 지금 노인이 들릴랑 말랑하는 이 집단, 집 오라기가 바삭 하는 그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설레임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시적이죠. 그죠? 자, 일단 청각적 심상 잘 드러나죠? 청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고요. 자, 여기에서 설레임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 노인이 지금 외로운 처지잖아요. 밖에서 뭔가 이 조그마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진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내 등 뒤에서 들리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나한테 오는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그러죠. 올 사람이 없어요. 이 외딴 집까지, 이 후미진 외딴 집까지 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밖에서 들리는 이런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설레임을 듣는다라는 거는 누가 나를 찾아오진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외롭기 때문이죠. 귀를 모으고 듣지요. 정말 열심히 듣잖아요. 그죠? 자, 노인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후루룩. 음성상징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성상징어. 처마깃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처마깃의 날에, 날개겠죠?
날개를 막 이렇게 묻고 이 이름 모를 새예요. 잘 모르는 새들입니다. 근데 이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대요. 그 따뜻한 그 온기를 생각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온기는 여기서는 그쵸, 따뜻함. 촉각적 심상 드러나죠? 이미지, 청각, 촉각, 그죠? 뭐 앞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졌죠? 뭐 해가 노릇꼬리 해,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콩깍지처럼 뭐 모가빛,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청각, 촉각, 촉각적 이미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지 온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름 모를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단, 지보라기, 이 새들 다 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기대감 이런 걸 의미하는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숨을 죽이고 생각한다라고 하잖아요.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자, 좀처럼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자, 이거 뭐예요? 이 노인이니까 뭐 이런 잔 기침이 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기침 소리도 없어지는 밤. 오래오래.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기침 소리도 없어지는 아주 깊은 밤이란 얘기입니다.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기다림,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노인이 잠이 깊게 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이 깊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주 방안이 조용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안이 조용해졌는데 그때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소재가 있다. 바로 귀뚜라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귀뚜라미가요, 겨울 귀뚜라미인데요. 울지요? 웁니다.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운대요. 자, 울고 있는 이 귀뚜라미. 이 귀뚜라미 뭐 실소리라고 다른 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굉장히 구슬프게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서도 웁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아, 이거 보라색으로 써볼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울죠? 때를 지어 울죠? 벽이 무너지라고. 점점 상황이 고조되죠. 점층법이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뚜라미는 바로 이 노인의 화살표가 마음에 안 드네. 예쁘게 써볼게요. 자, 노인의 이 고독, 슬픔을 고조시켜주는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고독감, 슬픔 이런 것을 심화시켜주는 귀뚜라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귀뚜라미의 이 외로움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화자가 아니라 노인입니다. 이 노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인의 고독감과 슬픔을 부각시켜주는 소재이자 이 노인이 굉장히 외롭고 지금 슬프잖아요. 그 슬픈 감정을 이입한 대상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노인이 얼마나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행입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음성상징어 사용되었죠? 한방 눈이라도 흔달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자,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가 등장하지 않고요. 화자의 정서 또한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끝날 때도 뭐예요? 이런 배경 묘사를 통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막한 이 산촌, 한겨울에, 그죠? 적막한 한겨울의 산촌의 모습, 적막함이 고조되면서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이 명사로 시행을 종결을 하고 있어요. 시상을 명사로 종결을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드러나는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일단 청각, 촉각, 시각적 이미지를 잘 사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시에서 사용된 종결 표현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잘 보시면은요, 일단 경어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경어체. 생각하지요. 모으고 듣지요. 긴 밤입니다. 뭐가 빛입니다. 그죠? 뭐뭐입니다. 뭐뭐 해요. 이런 식으로 경어체를 사용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어체를 사용하면요. 이 뭔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화자의 이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노인에 대한 화자의 연민, 이 따스한 시선, 이런 것들을 이런 종결 표현을 통해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 종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 마지막 행 있죠? 마지막 행을 이렇게 명사로 종결을 함으로써요. 이 시상을 확 모으는, 집약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마지막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시적인 여운을 줄 수 있다. 정서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사로 종결하고 있다. 요런 이 표현상의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 시거든요. 이런 시상, 그죠? 시선 이동이라든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그리고 이미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요런 종결 표현 사용하고 있는 거, 요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귀뚜라미가 의미하는 거, 요런 거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스에 있는 설명 읽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래는요, 바로 이 적막한 시골 외딴 집에 사는 노인에 대한 노래입니다. 노인 뭐예요? 고독함,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그죠? 자, 화자는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관찰자의 시선이 굉장히 따스한 연민의 시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노인이 사는 곳은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외딴 집. 바로 외부와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된 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노인은 한밤에 일어나서 뭐 무나 고구마를 깎아먹기도 하고요. 귀를 모으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는 이 외로운 처지에 그가 느끼는 무료함, 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노인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소리, 바로 집 오라기의 소리죠. 이름 모를 새에 온기를 생각하죠. 귀뚜라미가 벽이 무너지라고 울어요.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 소재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달무리라는 뜻의 월훈. 마지막에 명사로 시상을 종결했잖아요. 이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를 좀 더 강조하는 시적인 여운을 남기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제 체크해 볼게요.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이 막연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 하나 감상해 봤어요. 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